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전원주택입니다. 집이 거의 다 지어졌습니다. 골조 공사 완료됐고요. 내외부 인테리어만 하면은 이제 집이 다 지어진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 나온 집입니다. 이 집 가격이 감정가가 8억 7천만 원인데 쭉 떨어졌습니다. 현재 최저가는 3억. 와, 많이 떨어졌네요. 건물하고 토지가 일괄로 경매가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떨어졌냐? 유치권 때문입니다. 유치권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유치권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유치권이 성립을 할지, 이 경매물건의 유치권이 성립을 할지, 성립하지 않는다면 그 유치권을 뽀개버리고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는 대박이 가능할지, 물론 유치권이 진짜로 성립하는지 존재하는지 부존재하는지는 법원에 가서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그거고 우리는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현장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깔끔합니다. 군더더기가 없죠. 건축을 하다가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고요. 옆에 보면 이렇게 멀쩡한 전원주택이 보입니다. 이렇게 전원주택이 있고 지금 땅이 많이 비어 있어요. 전원주택을 군데군데 지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바다처럼 보이는데 이게 바다가 아니고 호수입니다. 호수, 레이크뷰. 여기가 어떤 호수냐? 굉장히 유명한 호수입니다. 여기 보면은 경매물건이 있고 전원주택 몇 개 보이고요. 요 뒤에 아파트 보이죠? 여기가 그 유명한 거북섬입니다. 자, 거북섬. 여기 거북섬이 있고 전원주택은 여기에 있습니다. 거북섬 바로 옆이죠. 자, 여기에 이렇게 전원주택을 지으라고 토지를 분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가 시화공단, 이쪽이 반월공단, 여기가 거북섬. 요 방조제 건너가면은 대부도. 제가 이 동네에 살아봤다니까요. 저희 아버지의 회사가 2000년쯤에 여기 시화공단으로 이사를 해가지고 아버지 여기 출퇴근하셔야 되니까 온 가족이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오이도역 앞에 세종아파트에 살아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 자리가 되게 전원주택으로서 좋은 자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여기가 공단이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커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 때 가끔 밤에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아파트보다 여기 공단이 더 가깝거든요. 여기 전원주택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우리는 유치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경매물건에는 유치권 신고가 4억 8천만 원. 공사대금 채권으로 어떤 건설사가 4억 8천만 원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죠. 그러니까 현재 경매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유치권의 성립 요건을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유치권의 목적물, 그러니까 유치권을 행사하려는 그 건물이 자기 소유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 부동산에다가 유치권을 행사를 해야 돼요. 예전 경매물건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현재 경매사건 케이스는 아닌데 그 당시 경매사건에서 등기 기록을 보니까 그 건물의 소유자가 땡땡건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치권자는 A였는데 그 경매 정보에 보니까 이 유치권자 A가 이 땡땡건설의 대표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회사 대표가 자기 회사를 상대로 자기 회사 건물에 유치권 신고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당시 경매 신청 채권자는 개인, 은행이 아니고 개인이었는데 아무튼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행상을 쫙 보니까 계속 유찰이 됐고 결국 이 유치권자 A가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을 합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벼 해서 이제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지만 그래도 낙찰이 안 됐어요. 그래서 결국 경매가 취하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유라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 일반적으로 공사대금 채권이겠죠. 그게 존재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세 번째로 이 공사대금 채권,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가 있어야 됩니다. 돈 줄 때가 지냈어야 된다는 거죠. 돈 줄 때도 안 됐는데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는 피담보 채권이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경매 사건의 유치권 4억 8천 주장하고 있는데 그 4억 8천 공사대금 채권이 이 건물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결련성이라고 합니다. 뭐 요거는 굉장히 다 합리적인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적법한 점유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 적법한 점유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고 이제 경매에서도 이게 굉장히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유치권자는 점유를 해야 되고 계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유로 내가 유치권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공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치권도 담보 물건이긴 한데 유치권은 등기부에 기입을 하지 않습니다. 등기부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여기 권리가 있어요 라고 공시를 하는 건데 유치권은 등기를 못하니까 유치권은 이렇게 점유로 공시를 해야 됩니다. 보통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건축 현장에다가 현수막을 달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통 빨간색이죠.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현수막을 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써놔요. 무단 침입 시 형사고발한다. 010 땡땡땡땡 땡땡땡땡 이렇게 보통 현수막을 달아서 자신이 점유하고 있음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걸 낙찰받아서 유치권을 뽀개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유치권이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되겠죠. 관련해서 다른 경매 물건을 한번 보고 올게요. 현재 이 집도 경매에 나와 있는 집입니다. 감정가가 10억인데 현재 반가 경매로 진행되고 있죠. 유치권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치권이 인테리어 공사비 8,8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은 아닙니다. 유치권자의 점유를 살펴볼 건데 이 집도 현수막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소유자나 채무자가 아닌 다른 세대주가 거주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대 열람을 보니까 여기에 전입되어 있는 사람이 이 8,800만 원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이 유치권자가 이 집에 전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 전입 신고를 통해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공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매 물건의 경우에는 어쨌든 유치권자가 이 집에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이 경매 물건은 어떨까요? 자, 현황조사서를 보면은 점유관계가 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집행관이 조사를 했는데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써놨어요.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동산 현황에 부동산의 경계 주위에는 판넬 펜스가 쳐져 있으며 이 사진에는 펜스가 없죠. 집행관이 갔을 때는 펜스가 쳐져 있었나 봐요. 펜스가 쳐져 있으며 거기에 또 유치권이라는 얘기는 없고요. 인근 주민에 의하면 2023년 가을쯤에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현황조사서에 쓰여 있습니다. 또한 감정평가서를 보면은 감정평가서에도 기타 임대관계 등은 미상이다. 그러니까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에 유치권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유치권자의 점유가 불확실해 보입니다. 누가 봐도 확실히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드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 여섯 번째 조건을 볼 텐데요. 이것도 중요한 조건입니다. 경매에 있어서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이전부터 점유를 계속해야 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비슷해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우리가 경매에서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할 때는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전입하면은 대항력이 있다고 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전입하면은 대항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유치권의 경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현재 경매 사건에서는 2024년 5월 30일입니다. 요 날짜보다 먼저 그 이전부터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은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하고요.
요 경매 개시 결정 2024년 5월 30일보다 나중에 만약에 이 건물을 점유를 했으면 그때는 대항력이 없다고 합니다. 임차인의 대항력과 비슷하죠. 다만 그 기준이 되는 날짜가 다른 거예요. 경매에서는 요 경매 결정 등기 요기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는 자료가 바로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입니다. 왜냐면은 지금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2024년 5월 30일인데 지금 현황조사서가 2024년 6월 11일 한 11일 차이밖에 안 나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는 6월 17일 한 17일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거죠. 얼마 차이가 안 나죠. 그러니까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의 그 조사 내용을 보면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당시 유치권자가 점유를 진짜 하고 있었는지 안 하고 있었는지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현황조사서나 감정평가서에 유치권자가 점유 중입니다 라는 표현이 있다면은 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아마도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6월 11일 날 조사된 현황조사서에서도 점유관계는 모르겠다. 유치권에 대한 언급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서에서도 유치권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이런 점으로 미루어 봤을 때 과연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부터 유치권자가 적법하게 점유를 하고 있었는가? 과연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가? 요런 점이 의문이 드는 거죠. 결국 요 유치권 신고 금액 4억 8천만 원 때문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현재 경매 정보를 보면은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하고 유치권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날지 궁금하고요. 나중에 결론이 난다면은 이 경매 정보에 또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요 5번, 6번 조건이 경매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조건이 되겠고요. 7번째는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없어야 된다. 8번째는 유치권자는 성관 주의 의무를 위반해서는 안 된다. 이런 요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이 모두 유치권 경매를 하실 건 아니지만 그런 이런 내용들을 알아놓는 것도 교양적으로 유익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